부동산 시황센터입니다. 한 주간 부동산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16일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전국에 270만 호를 공급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민주거 안정 실현 방안을 발표했지만 아파트값은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재건축 재개발 단지인 서울 노원과 목동, 여기에 1기 신도시 지역의 부동산 가격 내림세가 시장의 분위기를 견인하는 모습입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동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월세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1인 가구가 선호하는 소형 오피스텔과 연립 다세대의 가격 상승폭이 2020년 6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지난달 전국 단위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매수 심리 위축과 매매 가격 하락으로 인한 서울 및 5대 광역시의 주택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2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거래 한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달 전국에서 신규 개업한 공인중개업소가 약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16일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전국에 270만 호를 공급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민주거 안정 실현 방안을 발표했지만 아파트값은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재건축 재개발 단지인 서울 노원과 목동, 여기에 1기 신도시 지역의 부동산 가격 내림세가 시장의 분위기를 견인하는 모습인데요. 자세한 내용 김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시장 분위기는 싸늘합니다. 규제 완화 적용 시점이 빠지며 재건축 단지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6일 5년간 전국에 27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시장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 수혜지로 꼽히는 1기 신도시 지역뿐 아니라 노원과 목동 등과 같은 재건축 추진단지가 많은 지역 아파트값이 하락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노원구에 자리한 한 아파트 전용면적 66제곱미터 호가는 지난 5월 실거래가보다 수천만 원가량 떨어졌고 거래도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규제 완화 방안도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대책의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안이 시장의 기대와는 다르게 포괄적이면서 구체적이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결국 시장 수요자들은 제대로 되지 않겠구나, 연기되겠구나라는 실망이 되면서 기대감은 떨어지게 되고 매물은 늘어나고 가격도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재건축 부담금 감면안 등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으로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뉴스토마토 김현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전국 단위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2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전국 주택청약 종합저축 전체 가입자 수는 2,701만 9,25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월 대비 12,658명 감소한 수준으로 주택청약 종합저축이 출시된 이후 전국 단위로 월별 가입자 수가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 가입자 수는 지난 5월 이후 2개월 연속 감소했으며 5대 광역시 가입자 수도 같은 기간 동안 지속적인 감소 추이가 나타났습니다. 이들 지역의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일제히 감소한 것은 주소지 이전보다 통장 해지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업계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매수 심리 위축과 매매 가격 하락으로 분양 이점이 축소되며 청약 시장에 대한 인기도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동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월세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월세 가격은 0.16% 상승하며 전월 상승폭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1인 가구가 선호하는 소형 오피스텔과 연립 다세대의 가격 상승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통계가 작성된 2015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2020년 3월 이후 한 번도 하락하지 않고 상승과 보합을 지속했습니다. 월세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은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난 15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9% 하락하며 전주보다 하락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강세를 이어오던 서초구 아파트값도 0.01% 하락했는데 서초구가 하락세를 기록한 것은 지난 2월 21일 이후 25주 만입니다. 전세 가격도 내림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은 0.07% 떨어지며 전주보다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도 하락세가 지속되며 수도권 전체 아파트 전세 가격도 0.1% 하락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짐에 따라 금융비용이 증감하며 전세 수요자들이 월세로 눈을 돌려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최근 서울 핵심 지역에 나와 있던 매물들이 빠르게 회수되는 등 주택시장의 변화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 폐지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매도를 보류하고 상황을 지켜보는 주택 보유자들이 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세한 내용 배가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와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율 완화를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수도권 아파트 매물이 빠르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세 체계를 주택수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함에 따라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면서 매물 처분 압박이 완화된 까닭입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기업 아실에 따르면 종부세 개편안이 발표됐던 지난달 21일 이후 한 달간 서울 아파트 매물은 64,046건에서 61,475건으로 4.5% 감소했습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큰 낙폭입니다. 같은 기간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 아파트 매물은 각각 마이너스 3.3%, 마이너스 2.7%로 내림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세금 감면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주택자 매물 회수가 이어진 결과입니다. 반면 전월세 매물은 확대됐습니다. 서울의 경우 전월세 매물이 53,807건으로 한 달 새 7.4% 늘었고 경기도와 인천은 각각 7.3%, 5.4% 증가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세금 감면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주택자들의 관망세가 당분간 이어지면서 거래 절벽 또한 심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가 오르면서 금리가 오르고 결국에 자금 조달에 대한 이자 비용은 증가하는데 시세에 대한 차익의 기대 심리는 낮아지고 있다고 보면 공격적으로 매입을 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이 매수자 우위 시장을 만들어주면서 이제 팔아야 될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격 조정을 일부 할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당분간은 이어집니다. 고금리와 불경기 등 아파트 시장을 둘러싼 대외 여건이 여전히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 감소와 하락 거래 위주라는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잇따라 나오고 있는 윤석열 정부발 부동산 정책이 시장 안정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뉴스토마토 배가란입니다. 부동산 거래 한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달 전국 신규 개업한 공인중개업소가 약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7월 전국 신규 개업 공인중개업소는 1,074개 업소로 2019년 994개 이후 약 2년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7월 한 달간 935개 업소가 폐업하고 78개 업소가 휴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경북, 경남 등 영남 지역이 특히 많이 힘들고 인천은 지난 7월 올해 처음으로 개업보다 폐휴업이 더 늘었다며 이외에도 서울 북부, 대구, 대전, 세종 등 거래량이 급속히 줄어든 대도시 중심으로 폐휴업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공인중개업소의 개업 감소와 폐휴업 증가는 현재 국내 부동산 시장의 거래 절벽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실제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량은 몇 개월째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 부동산 주요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다양한 지표를 통해 부동산 시황을 살펴보는 위클리 부동산 시황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입니다. 지표를 토대로 부동산 시장의 주요 흐름을 분석하는 위클리 시황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16일 취임 이후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싸늘합니다.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아파트값 하락폭이 점차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자세한 내용 수치로 살펴보겠습니다. 8월 4주차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0.14% 하락하며 전주 하락폭보다 0.05%포인트 확대됐습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은 0.18% 떨어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11% 하락했습니다. 추가 금리 인상 예상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로 매수 문의가 한산한 가운데 매물 가격에 대한 하향 조정이 지속되며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북 지역에서는 노원구가 공릉동과 중계동, 하계동을 중심으로 0.23% 하락했습니다. 도봉구는 쌍문동과 창동 위주로 0.22% 떨어졌고 성북구는 기름동과 보문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0.21% 하락했습니다. 강남 지역에서는 금천구가 독산동과 시흥동을 중심으로 0.11% 하락했습니다. 송파구는 잠실동 대단지 위주로 0.1% 떨어졌고 영등포구는 물레동과 당산동을 중심으로 0.1% 떨어졌습니다. 관악구는 봉천동을 중심으로 0.09% 하락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2% 하락하며 전주 하락폭보다 0.08%포인트 확대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여주시와 이천시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실거주 수요가 증가하며 각각 0.05%, 0.04% 상승한 반면 경기도 대부분 지역에서 매물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민락동과 장암동 노후단지를 중심으로 0.38% 떨어졌습니다. 양주시는 입주 예정 물량 영향이 있는 옥정 신도시를 중심으로 0.36% 하락했습니다. 광주시는 태전동과 역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0.33% 떨어졌습니다. 의왕시는 포일동과 내손동을 중심으로 0.31% 하락했고 수원 영동구는 원천동과 하동을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0.3% 떨어졌습니다. 인천은 추가 가격 하락을 기대하는 관망세가 지속되며 0.26% 하락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연수구가 송도 신도시를 중심으로 0.29% 하락했습니다. 계양구는 이화동과 병당동을 중심으로 0.29% 떨어졌고 부평구는 삼산동과 산곡동을 중심으로 0.28% 하락했습니다. 수도권의 지방은 0.11% 하락했습니다. 이중 5대 광역시는 0.16% 하락했습니다. 대구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 등으로 매물 적체 현상이 지속되며 0.24% 하락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달서구가 볼리동과 대천동을 중심으로 0.35% 떨어졌습니다. 달성구는 화원읍과 육아읍을 중심으로 0.31% 하락했습니다. 대전은 매물 적체 현상이 계속되며 0.22% 하락했습니다. 서구는 월평동과 만년동을 중심으로 0.28% 떨어졌습니다. 유성구는 관평동과 송강동 구축단지를 중심으로 0.26% 하락했습니다. 세종은 0.37% 하락했습니다. 신규 입주 물량 및 거래 심리 위축 영향이 지속되며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 다음으로 전세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아파트 주간 전세 가격은 0.13% 하락했습니다. 수도권은 0.18% 하락하며 전주 하락폭보다 0.08%포인트 확대됐습니다. 서울은 0.06% 하락했습니다. 반전세와 월세 전환 및 갱신 계약 영향으로 신규 전세 수요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과 매물 적체가 지속됨에 따라 매물 가격이 하향 조정되며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종로구는 무학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0.15% 하락했습니다. 서대문구는 북가자동과 홍은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0.14% 떨어졌고 은평구는 응암동과 녹번동, 진관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매물이 쌓이며 0.11% 하락했습니다. 강남 지역에서는 양천구가 신전동과 목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0.1% 하락했습니다.
영등포구는 물레동과 영등포동을 중심으로 0.1% 떨어졌고 송파구는 풍납동 구축단지를 중심으로 0.09% 하락했습니다. 경기도는 0.21% 하락했습니다. 과천시는 정비사업 이주 수요 영향으로 0.11% 상승했지만 수원 영통구는 입주 예정 물량 영향 등으로 매물 적체 현상이 심화되며 메탄동과 영통동을 중심으로 0.59% 떨어졌습니다. 의정부시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이 있는 낙양동과 밀락동을 중심으로 0.48% 떨어졌습니다. 양주시는 옥정신도시 인근 고읍동과 삼승동을 위주로 0.36% 하락했습니다. 남양주시는 다산동과 평내동 준신축 위주로 0.33% 하락했습니다. 인천은 신규 입주 물량 영향 등으로 매물 적체가 지속되며 0.3% 하락했습니다. 중구는 중산동을 중심으로 0.49% 떨어졌습니다. 연수구는 송도 신도시 위주로 0.37% 떨어졌고 동구는 송림동과 송현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하락세가 지속되며 0.33% 하락했습니다. 지방전세 가격은 0.09% 하락했습니다. 이 중 5대 광역시는 0.16% 떨어졌습니다. 대구는 0.26% 하락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달서구는 대곡동과 유천동을 중심으로 0.37% 떨어졌습니다. 수성구는 내호동과 수성동 위주로 매매 가격과 동반해 0.37% 하락했습니다. 대전은 0.25% 하락했습니다. 서구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이 있는 도안동과 가장동을 중심으로 0.38% 하락했습니다. 유성구는 문지동과 전민동을 중심으로 0.26% 하락했습니다. 세종시는 0.38% 하락했습니다. 거래 심리 위축 및 매물 적체 영향이 지속되며 하락세를 지속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전국에 270만 호 규모의 공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수요세는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을 발표하며 향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수요는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시황이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청약 정보를 확인하는 청약 캘린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현진 기자와 함께 이번 주 화제가 되는 청약 단지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진 기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정말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을 좋아하세요? 네, 그래도 가을은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보통 우리가 가을 하면 좀 풍성한 계절, 배부른 계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가을 청약 시장도 풍성하고 좀 배부를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이번 주 좀 주목해봐야 하는 청약 단지 어디가 있을까요? 네, 이번 주는 추석을 앞두고 전국에서 분양단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HDC 현대산업개발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공급하는 수원 아이파크시티 10차가 30일 1순위 청약 접수를 시작합니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에서 지상 14층, 3개동 총 128가구 규모입니다. 수원 아이파크시티는 약 99만 제곱미터 부지에 공동주택과 주상복합, 단독주택 등 총 7천여 가구 규모의 주거시설과 상업시설, 공공시설, 도서관, 생태공원 등이 아우러진 민간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이번에 청약 접수를 하는 10단지는 수원 아이파크에 공급되는 마지막 공동주택 물량입니다. 단지는 장다리천을 따라 배치돼 친환경 주거 라이프와 스트리트 쇼핑 라이프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수원 아이파크시티를 관통하는 2개의 생태하천 중 서쪽에 있는 장다리천은 우시장천과 함께 산책로를 따라 트레킹이나 자전거 하이킹을 즐기는 입주민들의 교류와 힐링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단지는 어린이 공원인 꿈이랑 공원을 비롯해 풍부한 근린공원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10, 11, 12단지에 더해지는 상업시설은 주민과 수원 시민들이 걷고 싶은 거리로 문화와 이벤트가 넘치는 수원의 명소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입주는 2024년 11월입니다. 네, 진짜 그러고 보니까 추석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9월, 가을 부동산의 시작을 알리는 9월의 첫 번째 주 분양 소식들 전해드리고 있고요. 다음 지역은 어디로 가볼까요? 대구 북구 중앙대로에는 현대엔지니어링이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칠성 더 오페라가 30일 1순위 청약 접수를 합니다. 이 아파트는 지하 3층에서 지상 49층, 3개동 아파트 577가구, 오피스텔 114실 등
총 691가구 규모입니다. 단지는 뛰어난 교통 환경을 자랑합니다. 우선 지하철 1호선 대구역과 직선거리로 200m가량 떨어져 있는 역세권 입지이며 KTX와 SRT가 지나는 동대구역까지 5분 이내 이동이 가능하고 1, 2호선 환승역인 반월당역도 인접해 있습니다. 단지와 인접한 침산동 생활권도 누릴 수 있습니다. 침산 내거리 학원가가 인접해 있어 자녀 교육 환경에 있어 탁월한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대구 옥선초를 비롯한 경명 여중고, 칠성고 등 초중고교를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학세권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역 최대 상권 중 하나인 동성로 상권도 가까워 CGV와 롯데시네마, 롯데백화점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주는 2026년 2월입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청약단지는 제주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최근에 제주도에서도 이 청약 정보가 꽤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하나건설이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일원에 공급하는 한화포레나 제주 에듀시티가 29일 1순위 청약 접수를 시작합니다. 이 아파트는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29개 동 총 530가구 규모입니다. 단지는 뛰어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합니다. 영어 교육 도시 내 주요 상업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국내 대표 프리미엄 리조트 제주 신화월드 등을 차량으로 10분 내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 약 7km에 달하는 공원 탐방로가 조성된 곶자왈 도립공원과 사계해안 등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단지는 연면적 11만 7,616제곱미터 규모와 최고 5층 높이의 단지 구성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단지는 총 3만 6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조경시설계가 적용돼 조경 비율을 약 40% 이상 확보했으며 지상에 차가 없는 단지 배치까지 더해져 공원형 에코타운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다양한 특화 설계가 적용된 점도 눈에 띕니다. 84제곱미터는 4베이 판상형 맞통풍 구조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고 주방은 대면형 아일랜드를 설치했습니다. 아울러 팬트리와 현관창고, 드레스룸 등 넉넉한 수납 공간을 제공되며 소비자 선호에 따라 알파룸과 드레스룸을 한 공간으로 선택 또는 확장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입주는 2025년 1월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청약 접수를 앞둔 아파트 단지들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에 당첨자 발표를 앞둔 단지들 살펴볼까요? 네, 당첨자 발표를 앞둔 곳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산건설이 강원도 원주시 원동 일원에 선보이는 두산 위브 더 제니스 센트럴 원주가 30일 당첨자 발표를 합니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24층, 14개 동 총 1,167가구 규모입니다. 단지와 연결되는 약 1만 4,190제곱미터 규모의 공원이 함께 조성될 예정으로 단지 인근에 약 2만 8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남산공원 등의 녹지가 가까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단지 안에는 인근 공원과 연결되는 산책로가 조성되며 인근에는 국민체육센터와 풋살구장 등이 위치해 여가 활동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는 원주 원도심에 위치하는 만큼 완성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단지 인근에 중앙시장과 중앙로 문화의 거리 등이 있고 AK플라자, 롯데마트 등 대형 쇼핑몰도 가깝습니다. 입주는 2026년 3월입니다. 네. 자, 강원도 원주에서 당첨자 발표를 앞둔 아파트 단지 살펴봤고요. 한 군데 더 살펴볼까요? 네, 경기도 안성시 공도 밀원에 공급되는 라포르테 공도가 31일 당첨자 발표를 합니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25층, 12개 동 총 986가구 규모입니다. 모든 세대가 4베이 판상형 구조로 설계돼 통풍과 채광 효과를 극대화해 주거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또 대형 드레스룸과 팬트리 등을 통해 실면적 대비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교통환경으로는 38번 국도와 경부고속도로, 평택에서 제천고속도로 등이 가까워 광역이동이 수월합니다. 교육환경으로는 만정초등학교와 만정중학교가 인접해 있으며 단지 내 어린이집도 자리해 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중앙광장과 어린이집, 키즈 실내 놀이터, 영유아 놀이터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입주는 2025년 3월입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김현진 기자와 함께 이번 주 화제가 되는 청약단지 살펴봤습니다. 김현진 기자, 오늘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걱정만이 쌓여가는 부동산 시장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춤하는 시기가 있으면 또 호황기도 따라오기 마련인데요. 이 침체기를 잘 버텨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언젠가 다가올 호황기를 똑똑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기회를 꼭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